주제가 바뀌니까요. 저희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까지 만들었었죠. 네, 콜앱 새로운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새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DA15번이라고 하고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타임. 날짜와 시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날짜와 시간. 그래서 판다스에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서 여기 파일의 제목도 그래서 데이트 타임이라고 쓴 거예요. 데이트 타임. 데이터 프레임에서 날짜와 시간 타입, 날짜, 시간 타입, 데이터 다루는 방법을 이번 파일에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파일을 만들어주신 분들은 콜앱하고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먼저 하고요. 어,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를 좀 할게요. 판다스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매트플러립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번까지 이렇게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주시고요. 음, 우선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그 이전에 무비 렌즈와 비슷하게 저희가 그 웨스 맥키니라고 하는 판다스를 만드신 분의 깃허브 거기에서 예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간단한 예제를 먼저 가지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github.com wesm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웨스 맥키니 사이트가 있고 네. 여기서 파이 데이터북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여기 리파지토리가 있을 거예요. 리파지토리들 중에서 보시면 못 찾겠다. 네. 그냥 여기에서 어, 그냥 바로 쓰죠. wsm 그다음에 파이 데이터북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아마 바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주소 작아서 좀 안 보이시면요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github.com wsm 그리고 파이 데이터 이렇게 하시면 들어갈 겁니다. 뭐 즐겨찾기 해놓고 있으시면 좋겠죠. 자, 이 사이트 들어갔고요. 사이트 들어갔고, 자, 우리가 사용할 예제는 이번에는 조금 간단한 거여서 이그샘플스였어요. 이그샘플스. 그리고 이그샘플스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간단한 CSV 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SPX라고 하는 CSV 파일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SPX.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 하나 있고요. SPX라고 하는 컬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마 주가 정보일 거예요. 예, 시간별, 날짜별 SPX라고 하는 어떤 종목의 그 주식 어, 그래, 날짜니까 아마 시가 아니면 종가일 텐데 뭐 종가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 날짜별로 그 어떤 주식 종목의 그 주식 가격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컬럼이 두 개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파일입니다. 여기 로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로 클릭해 보시면 컬럼 이름이 들어가 있죠. CSV 파일 안에 자, 다시 어떻게 들어갔는지 볼까요? 로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그냥 클릭한 거예요. 클릭해 보시면 이게 원본 파일의 내용이에요. 원본 파일의 내용이고 컬럼 이름이 첫 번째 줄에 컬럼 이름이 있어요. 그쵸? 컬럼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여기까지가 연, 월, 일, 시, 분, 초 정보고요.
그 다음에 쉼표 뒤쪽에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뭐 주식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형식입니다. 간단한 형식이고요. 이 CSV 파일을 그 읽어오기 위해서 나가버렸네요. 아까 SPX, CSV라고 하는 파일에서 여기 로 있었죠. 네, 링크. 이 링크 주소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 주소 복사하시고 네, 복사되셨습니까? 그러면 구글 콜앱으로 돌아올게요. 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요, SPX라고 하는 주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겁니다. 파일의 파일의 경로는 아까 복사한 주소를 쓰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 경로를 만들어 주시고요. SPX라고만 할까요? 판다스에는 read, 이거 CSV 파일이잖아요. 그죠? CSV 파일이니까 read CSV. 이렇게 하시면 되고, 파일 파스를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출력 한번 해볼까요? SPX. 행이 개수가 많으니까 중간에 생략하고 위에서 5개, 아래쪽에서 5개 이렇게 보여줘요. 5472개가 있군요. 5472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요. 날짜들이 1990년 2월 1일부터 조사가 됐네요. 그 다음에 2011년 10월 14일까지 있군요. 거의 11년에 걸친 주가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주식 정보는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외국 주식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야후 파이낸스라고 하는 사이트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검색할 때 이제 야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야후가 외국에서는 사용이 되어지고요. 특히나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해요. 각 종목들, 정보들 알려주는 사이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런 데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데서 가져올 수 있고, 보다 더 최신 자료들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진 거 확인했고, 인포 한번 볼까요? spx.info. 인포 한번 보시면은요. 행은 5472개, 그리고 너링 값은 하나도 없고요. 컬럼은 딱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데이터 타입을 보겠습니다.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을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프레임은 얘네들을 문자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은 실수 타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각각의 컬럼들의 자료 타입까지 데이터 타입까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 그 문자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죠?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문자열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문자열 타입의 컬럼을 컬럼을 날짜, 시간 타입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변환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타임 스탬프도 변환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문자열도 변환할 수 있어요. to date time이라고 하시면 to date time이라고 하시면 판다스 점 to date time 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 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컬럼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spx.date 이렇게 하시면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고 이 결과를 이, 이 결과를 spx.date에다 그대로 저장을 할게요.
그러니까 데이트 컬럼의 값을 날짜, 시간 타입으로 변환해서 다시 데이트 컬럼에다가 넣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했고요. 출력해보면 크게 조금 달라지긴 했네요. 출력한 내용을 보니까 좀 달라졌죠. 자, 위쪽에서는 CSV 파일에서 읽은 문자열 그대로 가지고 왔었죠. 그죠? CSV 파일에서 읽은 문자열 그대로 데이터들을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날짜, 시간 타입으로 변환하니까 뒤에 쓸데없이 0시 0분 0초 전부 다 0시 0분 0초였잖아요. 걔네들이 사라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90년 2월 1일부터 2011년 10월 14일 이렇게만 표시가 됐어요. 네,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SPX 인포 보세요. 인포 보시면 여기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64비트, 64비트 데이트 타임 타입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파일을 읽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들을 검사를 해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날짜로 취급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면 날짜로 취급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 toDate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하고 싶은 컬럼을 변환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타입이 변환된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마 수업 시간에 한 번 정도 했었을 거예요. 우리 무슨 파일을 할 때였었나 날짜 타입이 있어가지고 그 날짜 타입에서 아파트. 아파트 할 때 날짜가 두 개 있었죠. 해제 사유. 해제 사유 발생일. 그 다음에 등록일. 등기일.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해제 사유 발생일에서 작성된 형식하고 연월일 그 순서하고 그 다음에 등기일자에서의 그 연월일이 어디에서는 네 자리를 사용하고 어디서는 두 자리를 사용하고 뭐 이렇게 중구난방이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컬럼을 하나씩 하나씩 변환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도 to date time 썼었어요. 그죠?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서도 컬럼을 하나씩 하나씩 변경하면서 to date time을 썼었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예 CSV 파일을 읽으면서 데이터 타임으로 변환하는 것도 했었죠. 그죠? 아파트에서도 했었었어요. 아파트 데이터에서도. CSV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 생성할 때 날짜, 시간 컬럼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날짜, 시간 컬럼과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음, 근데 보통인 경우에 그 파일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근데 만약에 파일의 내용을 다 모를 때에는, 그럴 때에는 하나씩 출력해 봐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출력해 보고, 얘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저렇게 바꾸면 되겠다.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방법대로 하나씩 하나씩 변환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을 때예요. 알고 있을 때고, 자, SPX 다시 만들어 볼게요.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판다스, read, CSV 이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파일 패스 그대로 주셔야 돼요. 이거 그대로 주시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parse dat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date format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요 두 가지 설정해 주시면 돼요. 두 가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parse date는 리스트로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마 요거 한번 실수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를 할 때 요거 실수했던 것 같아요. parse date는
리스트를 주시면 되고요. 데이트 포맷은 딕셔너리를 주시면 돼요. 딕셔너리를 주시면 되는데 parse date는 컬럼 이름. 우리 컬럼 이름에는 date라고 돼 있죠. date. 그래서 여기를 리스트로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날짜 타입의 컬럼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각각의 컬럼 이름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트 포맷은 딕셔너리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컬럼이 한 개밖에 없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두 개의 컬럼이 날짜 타입이고 근데 그 두 개의 컬럼이 서로 날짜 타입이 서로 달라요. 그럴 수 있겠죠. 어, 실제로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그렇게 생겼었어요. 어떤 컬럼에는 날짜 타입이 2025 4월 1일 이렇게 써져 있었고 어떤 다른 그 컬럼에는 25년 4월 1일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그 CSV 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건데 좀 안 좋은 그 일관성 없게 CSV 파일이 작성이 된 거죠. 근데 충분히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컬럼은 이런 형식으로, 어떤 컬럼은 이런 형식으로 날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컬럼에서는 어떤 형식이 쓰였는지 A라고 하는 컬럼에는 어떤 형식이고 B라고 하는 컬럼은 어떤 형식인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컬럼별로 날짜의 포맷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트 포맷은 딕셔너리로 돼 있어요. 제가 요거 실수했었던 부분. 그때 리스트로 쓰려고 해가지고 실수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딕셔너리로 데이트 컬럼 이름 주고 그 다음에 문자열 포맷을 주시면 돼요. 여기가 문자열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 우리 그 위쪽에서 보시면 문자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연, 월, 일, 대쉬로 연결되어져 있고 시, 분, 초까지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열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진 문자열이냐라고 하는 거를 주시면 돼요. 자, 지정하시는 방법이 두 자리인 경우, 네 자리인 경우, 죄송합니다. 연도 네 자리인 경우는 대문자 Y, 그 다음에 월은 M, 그 다음에 일은 D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가 아마 24시간 단위일 거예요. 00시 이렇게 24시간 단위. hour를 대문자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 대문자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s 전부 다 대문자입니다. 뒤쪽은 전부 다 대문자예요. 소문자하고 대문자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소문자 M은 month의 의미예요. month 달이라는 의미고요. 대문자 M은 minute 그래서 분이란 뜻입니다. 분. 그래서 만들어진 문자열이 이런 형식으로 문자열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SPS를 출력을 해보시면 우리가 데이트 타임 변경한 것처럼 보이죠. 변경한 것처럼 보이고 인포 보시면 네, 이렇게 데이트 타임으로 자동으로 잘 들어간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부터 컬럼 이름과 그 컬럼의 날짜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 옵션 없이 with CSV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몇 개를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타입이 문자열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으면 문자열을 시간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toDate time을 이용하시면 된다. 네,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네.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날짜 시간 타입으로 변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read CSV를 할 때 아예 어떤 특정 컬럼들을 날짜 시간 타입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만이었었고요. 만드는 것만이었었고 우리가 기간별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시간 데이터들 이렇게 시간이 있는 데이터들은요. 연도별, 뭐 분기별 혹은 월별 아니면 날짜별 등등 뭐 이런 통계들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만약에 우리가 이게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진 이유예요. 이런 그 기간별 통계를 쉽게 하기 위한 용도로 날짜, 시간이라고 하는 타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문자열만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연도별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문자를 잘라요. 그죠? 문자를 잘라서 앞에 있는 네 자리를 연도라고 하는 컬럼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연도별 하고 그룹 바이나 피벗 테이블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연도별 통계가 돼요. 그죠? 근데 분기별 그러면 분기라고 하는 거는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1년 12달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세 달씩 끊어가지고 그게 분기잖아요. 분기. 지금 그러면 그 1분기만 하더라도 1990년 2월 1일부터 1990년 3월 31일까지가 하나의 분기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199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또 하나의 분기일 거고. 그럼 그 분기 안에서 주가의 평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주가의 평균이나 뭐 주가의 최소값이나 주가의 최대값이나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우리가 또 파생변수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 문자열을 보면서 분기라고 하는 파생변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기를 몇 년도의 1사분기인지, 1990년도의 1사분기인지, 뭐 2011년도의 1사분기인지, 다 연도와 분기까지를 합쳐가지고 파생변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월별 통계를 낸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서 이 문자에서 월만 뽑아내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월별로 주가의 평균을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자열에서 02라고 하는 문자열을 끄집어내서 먼스라고 하는 파생변수를 만든다라고 치면, 그럼 2월 달의 주가 평균이라고 하는 얘기는 11년 동안의 2월 달의 주가 평균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990년 2월 달과 1991년도 2월 달과 1992년도 2월 달과 제일 마지막에는 2011년의 2월 달들을 다 합치겠죠. 걔네들의 평균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월을 가지고서 또 끝 파생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기간별 통계를 내기 위해서 문자열만 이용한다 그러면 만들어내야 될 파생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만드는 방법도 복잡해질 거고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서 그룹바이나 피벗 테이블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날짜 타입 있었죠.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어요. 컬럼. 얘는 날짜, 시간 타입이었어요. 그죠? 데이트 타임 타입이었죠. 데이트 컬럼을
인덱스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로 변환할게요. 이거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컬럼을 인덱스로 만드는 거 우리 했었죠? 기억나세요? set 인덱스. 반대로 인덱스를 컬럼으로 가져올 수 있죠. 그거는 뭐였어요? 리셋 인덱스. 요거 두 가지 알아두시면 유용할 때가 있어요. set 인덱스는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겠다고요. 반대로 reset 인덱스는 인덱스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컬럼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그럼 SPX를 SPX 인덱스라고 할게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SPX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et index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서 컬럼 이름만 주시면 돼요. 우리는 한 개 컬럼만 인덱스로 만들 거죠. date라고 하는 컬럼만 인덱스로 만들 거예요. 자, 출력해 볼까요? SPX index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 볼게요. 출력 내용이 비슷하긴 하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점이 보이죠? 어떤 점이 보이나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자, 이것도 역시나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5472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 자, 이번에는 컬럼이 몇 개인? 컬럼이 한 개밖에 없는 데이터 프레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컬럼 두 개짜리였잖아요. 두 개짜리 컬럼이 한 개짜리 컬럼으로 바뀌면서 한쪽에 있었던 컬럼은 인덱스로 변환이 됐어요. 이게 set 인덱스입니다. set 인덱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인포도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인포, SPX 인덱스의 인포.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요. 해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행이 5472개가 있는데 인덱스가 무슨 인덱스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트 타임 인덱스라고 되어 있어요. 레인지, 자, 우리가 위에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인덱스가 무슨 인덱스라고 되어 있어요? 레인지 인덱스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컬럼 두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은요. 이렇게 만들어진 컬럼 두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은 각 모든 로우에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씩 증가하는 숫자들이잖아요. 이런 인덱스를 범위 인덱스, 레인지 인덱스라고 불러요. 어, 그쵸? 근데 지금 볼게요. 지금은 컬럼 한 개짜리인데 인덱스가 무슨 인덱스라고 돼 있어요? 데이트 타임 인덱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 자체가 날짜 시간이다 이거예요. 날짜 시간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날짜는 1990년 2월 1일부터 2011년 10월 14일까지의 날짜들로 인덱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은 하나밖에 없고요. 컬럼의 이름은 SPX고 5472개의 널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 있고 실수 타입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네. 날짜 시간 타입을 인덱스로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날짜 시간 타입을 인덱스로 변환하시게 되면 연도별 통계, 분기별 통계, 월별 통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요. 보여드릴게요. 연도별 통계입니다. 연도별 주가. SPX의 주가예요. 주가 평균이라고 할까요? 평균. 주가 평균. SPX 인덱스죠. 인덱스 점 리샘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리샘플이라고 하는 메서드. 리샘플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여기에 첫 번째 아규먼트가 룰이에요. 방식이에요. 방식인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문서 한번 찾아보세요. 판다스의 문서 페이지에서
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들의 종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문서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 룰을 y라고만 주시면 돼요. 볼까요? 잠시만요. y가 디프로케이트드라고 돼 있군요. 대신에 y2를 쓰라고 돼 있군요. 또 문서 그 사이에 또 바뀌었나 봐요. 네. 자, 이렇게 됐어요. 뭔가 출력되는 게 없죠. 한 줄을 출력하긴 했어요. 리샘플된 데이터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트 타임 인덱스 리샘플러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그쵸? 자, 여기에다가 이게 그룹 바이와 비슷한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샘플이라고 하는 게 그룹 바이와 비슷한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통계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자, 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샘플을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왔었던 그룹 바이와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 바이와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룰에서 y2는 연도를 의미합니다. 이어에서 첫 두 글자예요. 이어에서 첫 두 글자. 자,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가 1990년 12월 31일. 이게 1990년도 1년 동안의 평균값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는 1991년 12월 31일이라고 나오죠. 그죠? 199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짜 타입을 다루실 때 시간을 인덱스로 만든다요. 첫 번째. 시간을 인덱스로 만든다. 그 다음에 리샘플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다예요. 리샘플 메서드가 일반적인 컬럼에서 그룹 바이와 비슷한 역할이에요. 그룹 바이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도별로 할 거냐, 분기별로 할 거냐, 월별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규칙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규칙에 따라서 같은 연도의 데이터들만 뽑아낼 거예요. 그죠? 그럼 같은 연도의 데이터가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365개가 있겠죠? 그 365개. 그런 것들이 또 여러 연도에 대해서 걸쳐서 있겠죠? 걔네들 각각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이 옆에 있는 숫자들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도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옆에 나오는 숫자는 그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뭐 연도만 표시하겠다거나 아니면 그 해당 연도에 시작일로 표시하겠다거나 아니면 해당 연도의 마지막 그 날짜로만 표시하겠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 옵션으로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것들은 이 리샘플 메서드의 파라미터를 보셔야 돼요. 리샘플 메서드의 파라미터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이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할까요? 이거를요. SPX by year라고 할게요. 연도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 테일을 따로 할게요. SPX by year 헤드 앞에서 5개만 출력해 본 거고요.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SPX by year 테일 뒤에서 5개만 출력해 본 거예요. 앞에서 5개를 출력했더니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이고요. 뒤에서 5개 출력했더니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라인 그래프, 시계열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SNS, 라인, 플롯,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SPX, by year 이것만 넘기시면 돼요.
연도별 주가 변동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점을 찍어줄까요? 점이 없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여기다 마커. 마커스가 아니라 마커예요. 마커. 이렇게 하면 점 찍어서 보여주죠. 19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뭐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주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PLT점 그리드라고 하면 그리드가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날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Y축 레이블은 없죠. Y축 레이블 없으면 PLT.Y 레이블 뭐 SPX 여기 있군요. 여기 SPX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군요. 그러니까 굳이 뭐 Y 레이블 안 써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생략할까요? 굳이 있는데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음. 분기별도 되게 쉽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자, 분기별도 한번 해볼게요. 분기별. 자, 이번에는 변수를 먼저 만들게요. SPX, I. 아까는 연도별로 했었는데 분기, 쿼터라고 하겠습니다. 분기별이라는 뜻, 분기별. 리샘플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SPX, 얘는 인덱스가 없었던 거고, SPX 인덱스가 날짜를 인덱스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리샘플을 하시면 돼요. 리샘플. 룰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분기의 첫 글자가 Q죠. Q라고 주시면 돼요. 그리고 평균값을 계산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 원인이 있군요. 전부 다 2가 붙어 있군요. Q 다음에 전부 다 Y 다음에도 2가 붙어 있고 Q 다음에도 2가 붙어 있대요. 요거 사용하래요. 사용하면 원행 없어질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파라미터 사용하는 방법이 바뀌었네요. 자, 한번 우리 출력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서 SPX, I, 쿼터, 헤드를 출력하시는데 5개는 좀 5개? 네. 6개까지 할게요. 6개. 어떻게 나오죠? 90년 3월, 6월, 9월, 12월, 12월. 분기별로 돼 있죠. 그 분기의 마지막 날짜입니다. 그 분기의 마지막 날짜고 옆에 있는 SPX라고 하는 거는 뭐다? 그 주가들의 평균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90년 12월 다음에는 91년도 3월, 91년도 6월 나오죠. 1사분기, 2사분기라는 뜻이에요. 보셨습니까? 그러면 테일도 같이 볼까요? 테일도 같이 보면 S, P, X, I, 쿼터, 그리고 테일. 여기서도 6개만 확인해 보죠. 6개 확인해 보시면 2011년도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 바로 직전에는 2010년도에 4사분기, 3사분기가 있죠. 분기별로 통계값들이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렇게 연도별, 분기별, 월별과 같은 기간별 통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도가 데이트 타임. 그리고 이런 기간별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날짜와 시간을 어떻게 해버리자? 인덱스로 만들어버리자. 날짜와 시간을 인덱스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리샘플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리샘플.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것도 금방 되겠죠? 라인 플롯 그리시면 돼요. 라인 플롯 데이터에다가 이번에는 I 쿼터라고 하는 걸 넣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점 찍을게요. 마커 하고서 점을 찍어주고 그리드선 그려주고요. PLT.점 그리드 그리고 PLT.점 쇼. 네, 이게 분기별입니다. 좀 더 자세한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죠. 좀 더 자세한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프 크기가
같은 크기예요. 요 크기랑 같은 건데 더 많은 점들을 찍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좁아 보이고요. 이거는 그 그래프의 크기로 조절하시면 돼요. plt.figure 이렇게 하셔가지고 피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fig size 한 2배 정도 더 늘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아까보다 조금 더 보기가 좋아졌죠. 네. 뭐 아니면 뭐 10이나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연도별로만 봤을 때에는 여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연도, 그다음 내려가는 연도, 올라가는 연도, 내려가는 연도 이렇게 보이고요. 분기별로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똑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더라도 어떤 분기에서는 살짝 내려갔던 분기가 있었고 다시 올라가고 그냥 내려가다가도 살짝 올라갔던 분기가 있고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내려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는 뭐 올라가는 추세인데 살짝 내려가는 그런 분기도 있고 전체적인 추세는 내려가는 추세인데 살짝 올라가는 분기도 있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차트 많이 보실 거예요. 연도별, 분기별, 월별, 또 시간별로도 보죠. 장이 오늘 하루 열려가지고 아침에 시작했을 때부터 장 끝날 때까지 뭐 시간별 이렇게 쭉 변화하는 그런 것도 보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월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월별은 여기에 리샘플에서 요 룰만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month니까 아마 M일 거예요. M. 그렇게 하면 월별 통계도 아마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또 더 자세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더 자세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죠. 판다스가 날짜 시간을 다루기에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일단은 문자열을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한다.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을 인덱스로 가져 놓는다. 인덱스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리샘플이라고 하는 걸 하시면 원하는 통계들을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월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월별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거는 잘라서 만들었어. 여기 네. 선들? 선들을 더 추가하고 싶다라는 거잖아. 네. 그지? 그거는 이게 있었지. 어, CAT에 있나? 틱, 틱, 틱 레이블? 틱 파람? 이게 틱이거든? 그래서 이 틱 파람으로 쓰면 될 것 같아. 나도, 근데 요거는 문서를 좀 봐야 되겠다. 틱 파라미터를, 이 연금 자기 어, 그 판다스 자체에서 그냥 C본에서, 어, 중간에 뭐 3, 4, 5, 6, 뭐 요거는 그냥 건너뛰고, 그냥 편하게, 그냥 보기 좋게, 뭐, 그렇게 한 거고, 크기가 아마 다 4년 여기도 분기별로 해도 크기를 키워도 4년별로만 하고 있네. 예. 근데 아마 이거는 그 틱이라고 하는 뭐 그걸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 그걸로 조절하면 그리드가 좀 더 자세하게 그런 게 좀 자세하게 나올 수 있어.